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하고요. 월 연금 105만 원으로 서울 변두리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노후인데도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절도 많았고 깊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1958년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5남매 중 넷째로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14살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일하는 게 흔한 시절이었으니까요.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미싱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공장의 반장까지 했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23, 그는 30이었죠. 우리는 공장 기숙사 옆 자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어요. 지수라고. 지금은 44이 되었네요. 딸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했지만 IMF가 터지고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 후로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했죠. 그래도 배달, 경비, 공사장,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우리 부부는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자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저는 봉제 공장 일과 함께 밤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건물 청소까지 했죠. 남편도 쉬는 날 없이 일했고요. 딸은 우리 부부의 노력에 보답하듯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죠. 결혼해서 손주도 둘이에요. 손자 민준이는 13살, 손녀 서연이는 11살이 되었어요. 55세 제가 갱년기로 힘들어할 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이었죠.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가 2012년 제가 55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남편 명의로 가입했던 터라 제 앞으로는 연금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20년 넘게 꾸준히 연금을 부었던 덕분에 유족연금으로 월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빚도 있었고 전세금도 반으로 줄었어요. 결국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죠. 그때 딸이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사위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옥탑방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하나인 작은 집이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테라스가 있어서 작은 화분들을 놓을 수 있었고 서울의 야경도 내려다 보였죠. 남편이 떠나고 3년쯤 지났을 때 저도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청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비로소 제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상담을 받고 알게 된 사실은 제가 65세가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 70만 원과 함께 제 명의로 부었던 연금 35만 원, 총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105만 원으로 서울에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동네 복지관에서 알려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열흘 아이들 학교 시간에 횡단보도 보미 활동을 했고 월 27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인사가 제 마음을 밝게 해주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 덕분에 하루가 더 행복해졌죠. 또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소일거리를 함께하며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어요. 그리고 65세가 되던 해부터 연금 105만 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노인 일자리 수입 27만 원까지 합치면 월 132만 원이니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남는 97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빠듯했지만 살아갈 만했죠. 제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테라스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여름이면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겨울이면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죠.
그리고 제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아침은 주로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전날 저녁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먹어요. 된장은 제가 직접 담가요. 할머니께 배운 방법대로요. 매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메주를 사다가 된장을 담그는데 이 된장이 정말 건강에 좋아요. 면역력도 높여주고 특유의 구수한 맛이 식욕을 돋워주죠. 특히 제가 옥상 텃밭에서 기름 무와 함께 끓인 된장국은 그 어떤 비싼 식당 음식보다 맛있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에 나가 1시간 정도 걸어요. 만성질환 예방에 운동만 한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1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니 지금은 1시간도 걷드네요. 공원에서 만난 또래 이웃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가끔은 복지관에서 배운 태극권을 하기도 해요. 일주일에 3번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도와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의 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 그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일을 마치면 동네 복지관에 들러 강좌를 듣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뜨개질 노래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목요일마다 있는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이에요. 수업에서 배운 천연비누 만드는 법이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은 취미를 넘어 소소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라벤더, 레몬그라스, 로즈마리 등 다양한 허브를 넣어 만든 비누를 월 1회 열리는 마을 장터에서 팔거든요. 많이 팔 때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기도 해요. 저녁은 보통 간단히 먹어요. 아침에 먹다 남은 현미밥에 계란 하나 얹어 비벼 먹거나 라면에 옥상에서 기른 채소를 넣어 끓여 먹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가져와 나눠 먹기도 해요. 나눠 먹는 밥상이 더 풍성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제 취미생활인 뜨개질을 해요. 손주들 목도리나 모자를 떠주는 게 너무 즐거워요. 뜨개질하면서 작은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딸 가족과 식사해요. 딸네 집이나 근처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 근황도 듣죠. 가끔은 제가 옥탑방으로 딸 가족을 초대해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해요. 그때는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요. 손주들은 특히 제가 만든 수정과를 좋아해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만든 수정과인데 계피와 생강을 넣고 오랫동안 달여서 깊은 맛이 나요. 겨울이면 이 수정과를 큰 병에 담아 딸네 집에 보내주곤 하는데 사위도 맛있다고 칭찬해줘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제 노후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옥상 텃밭 가꾸기였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니 할머니가 좀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시작했죠. 처음에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만 키웠어요. 하지만 점점 재배 범위를 넓혀서 지금은 10가지가 넘는 채소와 허브를 기르고 있어요. 봄에는 쪽파, 열무, 상추, 여름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 가을에는 배추, 무, 겨울에는 시금치, 그리고 사계절 내내 각종 허브들을 키우고 있죠. 이 작은 텃밭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자란 채소들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식탁에 올릴 채소가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로 만든 음식은 건강에도 좋았죠. 특히 저는 옥상 텃밭에서 기른 케일과 바나나, 그리고 흑마늘을 넣고 만든 그린 스무디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셔요.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감기도 덜 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이 스무디를 대접하는데 다들 맛있다고 레시피를 물어봐요. 단순한 레시피지만 신선한 재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채소를 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연결고리가 또 있어요. 바로 동네 이웃들과의 나눔이죠. 제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대신 그분들의 특기나 여유로운 것들을 받아요. 옆 건물 옥탑방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는 메밀국수를 정말 맛있게 만드세요. 할머니 고향이 강원도라 어릴 때부터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대요. 우리는 종종 제 채소와 할머니의 메밀국수를 교환해요. 또 201호에 사는 박순자 아주머니는 손뜨개를 정말 잘하세요. 제 채소와 아주머니의 손뜨개 목도리나 수세미를 바꾸기도 하고요. 제 옥탑방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계절적 어려움이에요. 여름에는 정말 덥고 겨울에는 춥죠. 특히 지붕 바로 아래라 단열이 잘 안 되어서 더 그래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방법을 찾았어요.
여름에는 아침 일찍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낮에는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해요. 또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창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 열을 반사시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옥상 텃밭에 심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한결 시원해졌답니다. 겨울에는 이중 창호 필름을 붙이고 문풍지로 틈새를 막아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알려준 대로 창문 앞에 에어캡 뽁뽁이를 붙여 추위를 많이 막았어요. 전기장판 하나로 방 전체를 데우기는 어려우니 두꺼운 이불과 내복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약하고 있어요. 마트보다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세일 상품이나 유통기한 임박식품을 구매해요. 고기나 생선은 한 번에 많이 사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고요. 전기와 가스도 최대한 아껴 써서 공과금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여러 복지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국민연금이 90만 원 이상이라 거의 받기 어렵더라고요. 노인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건강검진, 문화생활 할인 등은 꼭 챙겨요. 이런 정보들은 주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얻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식단 관리와 운동이에요. 비록 연금이 넉넉지 않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고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요. 특히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들이 많은 도움이 되죠. 소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해요. 물도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운동은 걷기와 태극권 그리고 간단한 아령 운동을 매일 해요. 특히 제 무릎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절 강화 운동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다 보니 제 또래 친구들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훨씬 적어졌어요. 고혈압 약을 조금 먹는 것 외에는 특별한 약을 먹지 않고 있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제한된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딸과 손주들이에요. 딸 지수는 결혼 후에도 항상 저를 챙겨줘요. 주말마다 전화하고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와 주죠. 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편이지만 그래도 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손주들 민준이와 서연이는 제 삶의 활력소예요. 아이들이 방학 되면 종종 제 집에 와서 하루나 이틀 지내곤 해요.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텃밭도 가꾸고 비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죠. 민준이는 특히 제가 들려주는 6.25 전쟁 시절 이야기를 좋아해요. 서연이는 제가 만든 비누에 관심이 많아서 함께 다양한 색과 향의 비누를 만들어요. 그러다 제게 큰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어요. 2년 전 복지관 선생님의 권유로 실버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활동이었죠. 처음에는 스마트폰 다루는 것도 서툴러서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영상의 주제는 할머니의 지혜였어요. 된장 담그기, 천연비누 만들기, 옥상 텃밭 가꾸기 등 제가 잘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죠. 놀랍게도 이 영상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천연비누 만드는 영상은 조회수가 3만이 넘어가기도 했죠. 댓글들을 보면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정말 대단해요. 같은 응원의 말들이 많았어요. 이 활동 덕분에 제 삶에 또 다른 즐거움이 생겼어요. 앱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또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었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할머니의 절약 팁이라는 주제로 제가 연금으로 살아가면서 터득한 알뜰 살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죠. 적은 수입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 활동을 통해 조금의 수입도 생겼어요. 영상에 광고가 붙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게 된 거죠. 적은 돈이지만 제게는 정말 감사한 금액이에요. 이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제 활동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미숙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물론 이런 삶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너무 적어 걱정될 때도 있고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깊이 밀려올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저는 항상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려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지금은 제 집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지낼 곳이 있고 굶지 않을 만큼의 수입도 있고 건강도 아직 괜찮고 무엇보다 딸과 손주들이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 옥탑방 테라스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아래로는 복잡한 도시의 모습이, 위로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이는 이 공간이 제게는 작은 천국 같아요. 여기서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연금이 많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호화로운 옷을 입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7년간의 삶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삶은 풍요롭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작은 목표 세우기예요. 노후에도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매달 천연비누 신제품 한 가지를 개발하는 것, 새로운 채소를 텃밭에 심어보는 것, 손주들을 위한 뜨개질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은 소소한 목표들이 있어요. 이런 목표들이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관계도 노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해요. 혼자 살다 보면 고립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복지관 친구들, 동네 이웃들, 온라인 팔로워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더니 지금은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아주 큰 위기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했거든요. 월세가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오른다면 제 생활이 정말 빠듯해질 상황이었죠. 그때 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신 텃밭 관리와 건물 앞 청소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제안했죠. 다행히 집주인 아저씨가 이해해 주셔서 월세는 5만 원만 올라 40만 원이 되었어요. 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경험이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느꼈어요. 복지관 선생님들, 이웃들, 온라인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것이 큰 힘이 돼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비교가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항상 더 잘 사는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직 제 자신의 과거와만 비교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는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했는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올해 초에는 어깨 통증으로 몇 주간 고생했어요. 병원에 가니 오십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심해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때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픈 동안 그동안 미뤄뒀던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었거든요.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요즘 특히 행복한 일은 복지관에서 시작한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에요.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노인들이 서로의 세계를 배우는 활동인데 저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는 전통 음식 만들기와 바느질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저에게 최신 앱 사용법이나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알려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14살 채원이라는 학생과 특히 가까워졌어요. 채원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지방에 계셔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를 대신 할머니처럼 생각해 준다고 말해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제 집에 와서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런 시간들이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제가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느낀 것은 세대 차이는 있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은 제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제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보람차죠. 특히 채원이와 함께한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추억의 음식 만들기 활동이에요.
제가 어릴 적 먹던 군고구마, 찐빵, 호떡 같은 간식들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 채원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전통 간식보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채원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달고나 커피 만들기도 재미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유행했던 음료라고 하는데 함께 만들어 마시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결국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내년이면 제가 68살이 되는데 그때까지 영상 구독자를 1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또 천연비누 만드는 법을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작은 꿈도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씩 알아보며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본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딸이 50번째 생일 선물로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했거든요.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는데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본다는 생각에 설레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빠듯한 연금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많다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하루하루는 소소한 행복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맑은 하늘을 보는 행복,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음식을 만드는 행복,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행복, 이웃과 정을 나누는 행복. 이런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건데 이 습관이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어떤 날은 오늘 무릎이 덜 아팠다. 옆집 할머니가 수박을 나눠주셨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같은 아주 소소한 것들을 적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제가 연금 105만 원으로 서울 옥탑방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노후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 작은 수입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가끔은 불안해요. 나이가 더 들면 건강이 더 나빠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생활할지,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에 충실하려고 해요. 제 주변의 다른 노인분들을 보면 경제적 여건은 비슷해도 마음가짐에 따라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불평하고 과거만 그리워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 보이고 현재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분들은 더 행복해 보여요. 저도 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손주 민준이가 제게 스마트워치를 선물했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했는데 제 건강을 걱정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나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고 넘어지면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이 간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워서 당황했지만 민준이가 차근차근 알려줘서 지금은 잘 쓰고 있어요. 손자의 마음씨가 참 고마운데 이런 작은 사랑과 관심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옥상 텃밭에 배추와 물을 심어요.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죠. 비록 적은 양이지만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그는 일이 정말 보람차요. 그렇게 담근 김치는 딸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니 더 뿌듯하죠. 작년 김장 때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 세대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학생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거든요. 아이들 대부분이 김장을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렀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었어요. 채원이는 제 옆에서 배추 속을 넣는 것을 돕다가 양념이 눈에 들어가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죠. 고생했지만 직접 담근 김치를 집에 가져가는 아이들의 뿌듯한 표정을 보니 제가 더 행복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의 가난,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 중년의 남편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강해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죠. 이제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나갈지는 제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남은 생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싶어요.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해질 무렵 옥상 텃밭에 앉아 있을 때예요.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제 나이가 되실 텐데 그때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더라도 마음이 불행하면 노후가 괴롭고 돈이 적더라도 마음이 풍요롭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저도 딸과의 관계가 제 노후에 큰 위안이 되고 있거든요.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유대감이에요. 간혹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한 번이 노부모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제 작은 옥탑방에서 텃밭을 가꾸고 비누를 만들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아갈 계획이에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건강하게 지내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이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미숙 67살의 옥탑방 할머니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